예, 안녕하십니까. 혼술 게스트의 팩트 폭격. 자, 오늘 또, 박상규 국민 앵커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국민 앵커라는 이 명칭, 호칭보다는, 박상규의 직설, 유튜버, 네. 시사 유튜버, 떠오르는 강자, 신흥 강자, 시사 아직은 유튜브계의 약수합니다. 신흥 강자. 약수합니다. 예, 예. 박상규의 직설, 운영자십니다. 예. 지금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이제 뭐 석 달쯤 돼가는데요. 석 달이요? 예. 아직은 뭐 한 16,000분 정도 예, 보셨는데 예, 많이. 뭐 꽤 오시네. 잘 하고 예.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조금 요새 부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잘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석 달 전이면은 진짜 어려울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예. 진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이제 출연하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그 계기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때. 그 이제 예. 박종준 전 그러니까, 처장, 저와 이제 기자와 경호처장, 주변으로 알았던 경호처장, 예. 갑장, 동갑입니다. 예, 갑장. 그때 이제 대통령 경호하다가 예, 예. 어려움에 빠지는 걸 보고 예. 문득 이거 나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사 유튜브로 시작을 하면은 좀 평화로울 때, 보통 평화로울 때 이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데 됐는데 이번에는 난세에 제가 난세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김성원 경호처 차장, 박종준 처장은 그때 이제 사퇴를 했고, 그렇죠. 경호처 차장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공수처와 경찰의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하러 갔는데 그러면은 이 경호처법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은 이 공수처가 불법이라는 이 불법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 용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속영장을 기각은 그때 당연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토크 시작하려고 제가 말을 꺼내는 겁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아시다시피 예. 4번이나 그렇죠.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의 그 위원회까지 소집이 돼가지고 예. 발부를 왜 청구를 안 하느냐? 예, 그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4번이나 신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결국 네 번째. 마지못해서 어떻게 예. 보면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기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이 예. 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이제 앞두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덕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5대 2대 1 해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기각됐는데 그것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 예고편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고편이 아니라는 쪽이 있는데 예. 저는 이게 힌트가 감춰진 예고편이다. 힌트가 감춰졌다. 네, 예. 힌트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힌트가 없다. 막 저는 이렇게 그렇게 안 했는데. 봅니다. 예,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예. 지금 보수의 잔다르크다. 예. 뭐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저는 이 외모가 아주 예. 단단하고 총명하게 생겨서 똘똘이 스머프다. 이런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예. 동안이시고 예. 정통 법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거제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예. 서울법대 진학한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분이에요. 예. 근데 이 김복형 재판관이 예. 기각 5명에 선 것 같지만 예. 다른 의견을 냈어요. 다른 의견 냈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갈래 5대 2대 1 같지만 예. 사실은 4갈래다. 네 갈래죠. 김복형 재판관의 판결이 예. 이 치트키, 음. 숨은 힌트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덕수 대행의 이 재판관 임명하지 예. 않은 예. 그 미임명 행위 부작위가 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고 했어요. 않다고 딱 못을 박았죠. 이거는 정계선하고 완전히 대척이 그러니까 했었죠. 문형배, 정정미, 예. 이미선, 김영두의 기각과는 예. 색깔이 달라요. 질이 다르죠. 예. 사실상 각하를 했어야 어떻게 보면 되는데 이게 진짜다. 예. 그리고 이분이 각하를 안 한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형식이나 조한창 두 보수 재판관처럼 각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각하를 하면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민주당이 예. 다시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불이 남죠. 그래서 잔불이. 잔불, 이른바 기소력이 안 생기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원모 심려를 했다. 그러니까 멀리 도모하고 깊이 생각해서 예. 일단 이번에는
각하를 안고 기각을 했는데 예, 예. 그 내용은 한대행이 아무 위헌 위법한 게 없다고 명시를 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나중에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이 다시 시비를 못 걸게 그렇게 예, 예. 못을 박으면서 동시에 윤 대통령 심판에는 분명히 보수 재판관 편에 설 것이다라는 암시와 힌트를 준 겁니다. 이게 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미 예. 대세는 최소 3대5 예, 예. 그리고 26일 이재명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예. 3.5에서 4까지 넘어올 수 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기각을 전제로 다시 이제 잠부를 없애버리려고 그렇죠.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 각하 쪽이 아니고 기각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어떤 힌트를 감춘 거다. 감춘 거다. 네. 그 힌트를 보여준 것보다요. 네. 이게 더 이걸 뜯어서 보면 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김복형 만세, 네. 김복형 잔다르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네. 김복형 재판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인천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배님? 예, 그러니까 예. 정계선하고 둘이 맨날 붙었다는 거예요. 예. 법리 다툼, 예. 치열한 법리 논쟁. 그래가지고 뭐 이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여인천하가 펼쳐졌는데 이번에 정계선은 튀어버렸잖아요. 예, 예, 예. 진보 네, 그렇죠. 그 성향, 좌파 성향들이 네. 이번에 전부 기각해서 8대0 만듭시다. 그랬는데 나는 그리 못해. 예, 예. 그리고 혼자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문형배, 정정미, 이미선도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당황을 했죠. 예. 그리고 당신 그 헌재 소장 누가 뭐 이재명이 시켜준다 그랬냐 이런 말까지 지금 그런 나오고 말까지 있고 나오고 있어요. 예. 정계선의 이 돌출 행동이 좌파의 분열까지 지금 노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계선에 딱 맞서서 싸운 인물이 바로 김복형. 김복형. 김복형은 원래 또 중도 뭐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중도 보수로도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뭐 인연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것은 기각거리다, 기각감이다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는 네. 맞는 키 있잖아요. 맞는 예, 예. 치트키. 치트키. 이게 이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복형 재판관의 존재가 예. 정말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판결은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최종 선고 같은 거 한 명으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명이 바로 저는 김복형 재판관이 될 것이고 26일 예. 이재명 선고에서 유죄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하나는 법정 구속 가능합니다. 법정 구속 지금 만약 집행유예 떨어뜨리면은 그 집행유예 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래요. 차라리 26일 날 이재명이 법정 구속이 돼버리면 골치 안 아프고 좋겠다. 그 헌재에서 네, 그런 얘기도 결정 내리는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확실해지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네. 엇비슷하게 나오면 네. 이제 마음을 바꾸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김형두. 그래서 제가 아까 0.5에서 1이 아직 예, 예, 예. 26일 판결 보고 남아 있다. 그리고 뭐 무죄, 피선거권 유지형, 뭐 예. 벌금 90만 원 이하 가능성이 사실 5%도 안 그건 돼요. 안 돼요. 예, 예. 예, 그냥 0%라고 하기 뭐하니까 한 3, 4% 된다 보는데 그거를 이 좌파들은 오히려 좀 숨을 죽이고 가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3월 28일로 하는 것보다 네. 4월 초가 더 낫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4월 4일 이야기도 또 나오고. 냉각기를 갖고 이 기각을 시켜야. 그래서 사실 기각으로 의견 일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8대 0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막 이재명 어차피 6명을 끌고 가는 거지 지금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천막 당사에서 막 난리 네. 치니까 네. 그러면 이 각자 의견으로 빨리 혼란을 끝냅시다. 네. 왜냐하면 4월 4일이 되면요. 네. 이제 그 금요일 지나면 네. 소위 말해서 문형배와 이미선이 이미선이 갈참이 됩니다. 4월 18일이죠. 예. 근데 10일부터 일을 못 한대요. 예. 그러니까 18일이 네. 물러나는 날인데 그 17일까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10일이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월 4일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겠네.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나 3월 28일 선고를 해도 예. 결과는 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일단 기각, 조금 전에 이제 기각 이야기를 하면서,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보다는 기각을 선택한 이유가 각하는 이제 잔불이 남기 때문이다. 그렇죠. 잔불이 남아요. 예, 그렇죠. 잔불이 남죠. 저도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또 들었는데 한다고 달려들면 예. 골치 아프거든요. 그 이재명이 그때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뭐 2심이 나와도 아직은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잖아요. 2심이 나온 상태에서 또 다시 뭐 저 대법원 확정 판결 올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또 다시 이걸 가지고 재의결을 한다고 그렇죠.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각이 가장 좋은데 최선인데 전략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최선이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각하 의견을 낸 사람 두 사람이 있거든요. 조한창, 정형식. 정영식 예. 이분은 그냥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름 카드도 있다. 예, 나는 어쨌든 예, 예. 윤 대통령의 이 복귀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 표를 싣겠다. 아, 이 각하라는 예, 건 예, 예. 간단히 얘기하면 예. 이거는 심판감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적 미비, 예, 예. 심판 불성립, 그리고 절차적 하자를 요건으로 이건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김복형 재판관이 그분이 이 뚜렷한 걸 아는데 이랬을 예, 거냐? 또 예.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대행이 물러나게 된 탄핵을 당한 이유가 세 사람을 임명 안 한 거잖아요. 정계선 또 조한창, 마은혁. 예.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이 둘만 임명했는데 네. 이걸 각하 의견으로 세 명이 나가버리면 이게 보수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그러면 정계선의 입지만 흔드는 게 아니라 조한창의 입지도 흔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명으로 끝내려면 받아는 주는데 내 의사는 숨겨서 비수를 보여준 거예요. 네, 네. 그게 바로 이 김복형 재판관의 네. 기각이면서 뚜렷한 위헌 위법이 없다는 별도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네, 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나중에 되면은 결국 이제 기각이나 각하나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뚜렷한 패를 보여준 거죠. 뚜렷한 패는 보인 거지. 예. 우리는 절대 인용은 아니야. 우리는 예. 무조건 예. 두표 확보를 예. 한 겁니다. 이거죠. 예, 우리 두 표 있어. 우리 두 표. 그 의미가 되는 우리 두 표 있어. 예, 우리 두 예. 표는 절대 예. 윤 대통령 선거에 가서도 기각은 내용을 따지는 건데 네. 이거는 절차상 하자로 절차상 하자. 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거 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걸 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용 6장이 안 네, 나오면 네. 만사 끝장입니다. 이재명은 그 얘기를 패를 미리 보여줬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일단 절차상의 그 문제, 그 의결 중독수 문제 가지고 아예 각하를 올해는 한독수는 각하 의견이다 하고 그 다음 거를 판단 안 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쟁점은 판단 안 했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는 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거기는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죠. 예. 그럼 절대 우리가 거기에는 이 인용에 가담 안 할 거야. 이 패를 이제 두 장을 딱 꺼내서 보여준 거네. 8개 중에서. 불안하신 보수 예. 우파 시민들에게 저희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거고 예, 예. 그러면 거기다 이제 한 한 명만 표만 얹으면 되는데 김복형도 김복형 있고. 재판관이 좌파들을 좀 달랜 거죠. 어떻게 보면 각하로 3장 나오면 네. 지금 신문사 논설위원이 네. 민중항쟁 날 거다. 하야해서 윤 네. 대통령이 돌아와도 며칠 네. 만에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제가 한 걸 네. 보고 제가 한때 존경했던 선배인데 저 양반이 저렇게 흑화되나? 나 그런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다 결정 아니다. 나는 좀 더 고민하겠다라는 거를 김복형 재판관 이분이 네. 정말 영민하신 것 같아요. 그 일종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콤비 플레이 했네. 완전한 네, 결과적으로 완전한 콤비 콤비 플레이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패를 보였고, 그 다음에 김복형도 어차피 그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 한덕수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접점이 많아요. 그러면은 김복형도 이게 탄핵 기각 쪽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세 사람만 하면은 확실해지는데 거기에 또 김형두가 히든 있습니다. 카드 김형두가 있죠. 김형두가 있습니다. 김형두가 있기 때문에 이게 4대4. 그러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대4 가능성도 그때 똑같은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김형두냐면 제가 전에도 혼술 나와서 약간은 말씀드렸지만 예, 예. 김형두 씨는 저하고도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저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가까운 게 아니고 예. 제 친동생의 고등학교 1년 선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신생고등학교 1회라고 그랬잖아요. 전주에 동암고라고 예. 그 한의사가 세운 학교인데 상산고와 쌍벽이었어요. 상상고는 아주 명문이잖아요. 상선고는 돈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예. 이 동암고는 상대적으로 교세도 약해요. 평생 한의사를 하신 그 장애인이신 이사장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세운 학교예요. 예. 근데 이 학교에서 너무 머리가 좋아. 정읍에서 유학 온 학생이 전주에 모 중학교 나와서 여기를 이제 뺑뺑이로 왔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 법대를 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선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 실력 하나 믿고
법원 행정처 차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대법관을 못했네. 예. 이게 1차 꿈이 좌절된 거예요. 내가 왜 대법관을 못해? 예.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2 후보로 고려했었고 예. 실제 이건 보도도 된 겁니다. 그렇죠. 보도됐어요. 그런데 TK의 또 이 지원을 받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는 바람에 대법원장도 또 안 된 거예요. 자, 이분에게 남은 꿈은 예. 헌재 소장밖에 헌재 소장이네. 없습니다. 헌재 그런데 소장. 예. 그걸 거래설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는 그러나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이거 걸 위치 이제 자격이 있다는 그런 거죠. 자격이 있는 예. 분이라 예. 여기서도 이제 의중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다만 신중하잖아요. 예. 이 중도기 때문에 완전 중도기 때문에 예. 그래서 26일 날 이재명 선고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구속형, 1심과 같은 징역형, 그다음에 뭐 그들이 주장하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네. 피선거권 유지형. 이거 3번은 거의 안 되는 거. 예, 불가능해요. 그걸 보면 이 김형두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은 예. 그게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이 덜죠. 덜해지죠. 예. 그리고 자기도 홀가분하게 이미 명분도 되고 대세가 기울었고 나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남 출신의 보수 정부의 헌재 소장 이거 그거 괜찮은 뭐 매력이 있어요. 의미가 있죠. 예. 그러면 공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공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 세운다는 정치적 용어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대로 지금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냥 그 선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가 얼마든지 26일 이후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 날짜가 다가오죠. 뭐 28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 4월 4일까지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찌 그 박성규 앵커께서도 이제 전국 흐름을 계속 이제 그 서치를 해오셨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네. 때는 제가 SBS 앵커를 했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탄핵 2016년에는 채널에 의해서 또 앵커를 했고. 메인 앵커를 하셨죠. 예,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인 앵커를 저도 이제 하셨어요. 그 현장을 다 기자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만큼 그때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사실 거리가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탄핵 거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2시간의 계엄. 예. 이걸 생중계를 보고 군인들이 헬기 타고 무장도요. 예. 총만 메고 왔지 뭐 한 게 없잖아요. 유리창 깼다지만 그거 뭐- 들어가려고 깬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방어선을 채려고 깼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방어를 위해서. 2시간 동안 국회를 어쨌든 계엄이니까 장악을 하려고 네, 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단 한 건의 유혈도 없었고 네. 국회 해제 결의에 의해서 풀었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멍한 상태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프레임이 씌워진 게 내란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내란 수계. 그게 바로 김용민이가 예. 민주당의 김용민 그 변호사 출신 예. 그 친구가 거기 내란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죄. 죄로. 예, 예. 그리고 수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 일제 때 용어고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법률 용어는 내란 우두머리. 그 좋은 근데 말로 수괴해야지. 수괴하면 뭔가 자극적이잖아. 딱 생각나는 게 괴뢰군. 괴뢰군하고 괴뢰군. 김일성, 북한 괴뢰 생각나게 만든 용어. 괴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걸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에 또 그 홍장원이 인터뷰 나오고 하면서 그 프레임, 틀을 딱 씌운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사건이 이상하게 굴러갔죠. 예, 그렇죠. 국회 탄핵 소추 때는 내란 수계라고 해서 한동훈 그 대표 등이 그때 어쨌든 본인도 체포명단에 올랐다니까 놀라가지고 12명이 어쨌든 2차에 그러니까. 가담을 하잖아요. 표결에. 가담이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탈을 하지 이제. 예,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때 한 거를 일주일 만에 우원식 의장이 올렸어요. 예. 일사부재의 위반 아닙니까? 그건 위반이죠. 예.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정치경제 배울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일사부재이하고 일사부재리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요.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심플했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 개입 발언 하나였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본인의 개인 비리도 아닌 나중에 밝혀졌지만 최순실 미르재단 그 뭐 삼성 말사 준 거.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간단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란이라는 그것도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급속도로 가면서 공수처 수사권, 검찰 조서,
홍장원 메모 뭐 오염될 대로 오염돼 전부 덩터리 엉망진창으로 꼬이면서 이렇게 실타래 같은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사실 각하가 맞아요. 예.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너무 복잡 다단한 사건에 얽혀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예. 그래 끝내야 되는 게 이제 빨리 기각을 해서 좀 한 4월 4일쯤에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나가기 전에 그때쯤 이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3월 28일이 어렵다는 말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8일은 자, 이거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예. 자, 한덕수 대행 월요일에 했잖아요. 어제 했죠. 예, 그럼 이제 내일 목요일 날 저걸 해야 됩니다. 그 매달 말일 날 몰아서 하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해야 돼요. 11월 말. 그러니까 매주 매달 마지막 목요일. 마지막 그러면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선고를 3월 28일 날 한다면 3번이나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이제 한 번에 한 주에 3번 한 거는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연달아 한 것도 20년 내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율이 안 됐다잖아요. 이걸 미루어 보시면 3월 28일은 야당 주장이고 기각을 원하는 그 우리 보수우파 또 국민의힘도 그래 해달라면 3월 28일 해줄 수 있어 하자.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4월로 넘어가는데 기왕 다듬을 거 월, 화, 수 안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 두고 목금 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관행이잖아요. 여태까지 해왔죠. 그래서 4월 4일이 사실은 더 유력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거 빨리 한다고 절대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이미 대세는 결판이 나 있다. 대세는 결판이 이렇게 나 있다.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노무현 그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우리 주요 방송의 그 메인 뉴스의 앵커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와 지금 이제 비교를 하실 그 충분히 될 텐데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기자로서 이렇게 그렇죠. 같이 취재를 한참 일선 했거든요. 정치부 기자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몇 차례 전해 들었지만은 이 청와대 뒤에 이제 북악 사안을 정반을 하면서 그렇죠. 뭐 출래 불사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언론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춘제에서 기자 간담회도 하고 신년.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왔을 때 이 좌파를 비롯해서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관저 정치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엄청 씹었죠. 그런데 메시지가 안 나와 지금 정치 메시지는 전혀 안 나오고 그 어떤 뭐 희생자 지지자의 희생자에 대한 그 유가족 위로 또는 이 장기 단식 중인 사람에 대해서 중단을 좀 하라는 거 이런 것만 나왔거든요. 산불. 그리고 며칠 전에 산불 메시지. 산불 메시지. 산불 메시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애도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야당은 또 헐뜯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서로의 품격, 금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상과는 좀 다르게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내가 정당했다 이 말을 이제 또 계속 이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감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순수하게 52일을 구치소 생활을 했어요. 그렇네. 예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젊었을 때 정주영 아버지 그 사건에 총대 메고 30대 때 그 감옥 갔잖아요. 간 적이 있어요. 44일을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 치를 떨고 고생을 했는지 나중에 현대 모비스 사건이 터져요. 그때 왜 그 주식 문제 때문에 그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법조팀장이었어요. 우리 회장이 구치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이면 대담하게 응할 텐데 그때 너무 개고생을 해가지고 구치소를 안 가려고 한다 저 양반이. 못 모르고 가본 사람은 안다. 그분이 44일 있었어요.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기자들한테 한 제 일성이 여러분 죄 짓지 마시오. 맞아. 감옥 갈 일 아닙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때 울컥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죠. 그 막 이 3월 8일 그날 제 자식 결혼시켜가지고 저는 너무나 기억에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그날이었죠. 오셨죠. 근데
그때 그 윤 대통령이 52일을 구치소에 있었어요. 예. 그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그때 이 고생 심신의 고통. 근데 앞에서 지지자들이 막 울면서 환호하고 하니까 울컥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자신감도 있다고 봐요. 예.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제가 하나 올리자면 이건 물론 정보지를 통해서 제가 알고 확인해 본 겁니다만 예. 문영배가 3월 8일 윤 대통령 나오는 걸 보고 그날 토요일이잖아요. 예. 전화기를 바꿨답니다. 왜? 왜 바꿨을까요? 예.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월요일 날 바꿨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자, 폰이 원래 있었대요. 예. 그다음에 법인 세컨드 폰 있었잖아요. 예. 이거 둘 다 안 쓴답니다. 그날부터. 이재명 측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연락이. 왜 이렇게 친구야? 이게 판결이 안 나오냐부터 뭐 얼마나 물어봤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도 물론 이재명이 안 하고 이재명 측근들이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보냈는데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왜 그랬는가를 알아본 경찰 정보나 이런 데서 보니까 이 양반이 3월 10일 날부터 자기 새 폰을 바꿔가지고 가족 TF 연구 자기 직속 연구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 번호를. 이게 뭐냐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하고는 뭐 연락을 전혀 하고 싶지 않다. 그래 안 해? 이제 거래도 그렇고 그냥 승부 끝났어? 이제 우리 나 그냥 내 쪼대로 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문영배가 전의를 상실했다. 아, 구속 취소되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 순간에 전의를 상실했다. 그리고 정계선이 돌출행동 하는데 네.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정계선 까마득한 후배인데 말 안 듣고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네. 통제 불능. 정계선의 독구다이. 그리고 제가 소장한다는 소리 듣고 설친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문영배는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예, 우리 뭐 박상규 앵커께서는 여기저기 상당히 이제 또 그 취재원들이 그 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요. 다 확인은 해봅니다. 저도. 그럼요. 예, 기자들은 팩트 체크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자, 일단 이재명 내일 이제 조금 전에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내일 2심 선고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또 재판관들 성향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우려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재판관들 성향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내일 예상 형량도 아마 뭐 조금 전에 이제 법정 구속 되죠. 구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좀 그건 심할 수 있는데 징역형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징역형에서 벌금형 그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 가령 예를 들어서 내일 보통 일부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 의원들 이런 사람들 봐주느라고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80만 원.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징역 1년을 그러니까 이게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예. 김문기를 모른다와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1심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거는 일부 무죄를 받았고 골프 안 쳤다가 쟁점인데 그거를 발언을 방송 네 곳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특정해 달라 그래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부 형량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돼요. 공수장 변경한 거 그거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만 움직일 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백현동이죠. 용지상향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거짓말한 거. 이거는요. 100대 빵이에요. 그렇죠. 모든 증거 그리고 어떤 그 직원도 그런 협박 받은 적 없다 그랬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에 전남 순천 출신의 이해슬 주심판사, 광주 출신의 정재호 부장판사가 있어서 이게 그 김동연처럼 전남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건 특정 지역 얘기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고의성 없었어. 그것도 이런 말도 안 위증 교사도 그랬잖아요. 고의성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판결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런데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팩트는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 팩트는 못 뒤집죠. 그래서 더군다나 재판장 그리고 주심이 있고 경력 대등 재판에 그 정재호가 나이는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고참이고. 그래도 재판장이 최은정 부장판사. 경북 포항 출신의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온 이 보수입니다. 보수.
재판장이 마지막 결정하는 거예요. 그 투표로 2대1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재판장이 여러분들 뜻은 알겠는데 이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6일은 안 됩니다. 바로 이재명의 내일이죠. 희망, 예. 피선거권 유지 5어 무죄. 예. 아니에요. 벌써 목소리도 오늘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오늘 하루 전인데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만약 뒤집어지면요.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정황들이 확실하고 뭐 다 그 정인들도 있고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김인섭 씨 브로커에 의해서 이 영도 변경이 4단계 됐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집어질 수가 없는.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거 뒤집어지면은 정말 이게 선거가 2심에서 뒤집어지면은 진짜 정말 폭동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 그 김모 기자가 논설위원이 말한 대로 민중 항쟁은 그럴 때 나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래서 내일 아마 2심 선고도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현재 선고를 막 기다리면서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또 뭐 한덕수도 탄핵을 하고 막 할 텐데 민주당 안에서 좀 손절론이 벌어지겠죠. 그 정도 되면은 또 434억 원도 걸려 있잖아요. 그럼요. 돈도 네. 물어내야 되고 그러면 누가 달라지냐면 법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가요? 법관들. 아, 법관들. 다른 사건들. 아, 이재명 예, 5개 예, 재판을 예, 받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자, 증인으로 나오라는데 천막당사 활동한다고 안 나가서 과태료 300만 원 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 마냥 뭐 어떤 재판 4년 걸리고 있고 폐문부제 6번. 그런 식으로 이제 침대 축구를 더 이상 예, 못하게 예, 하겠죠. 예. 왜? 대세가 기울었고 끝장이 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좀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요. 네. 그 유명한 그 아마존의 피라냐 식인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 한 마리 뜯어먹는데요. 20분도 안 걸린대요. 피라냐가 풀립니다. 아, 저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 예, 이제 정승이 죽은 거예요. 정승집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예, 예. 정승이 사망하는데 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172석, 192석 의미 없어진다. 그리고 비명계 이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거고요. 책임론이 비등할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게 될 거라는데 제가 제 이 정치 네. 기자의 경력을 걸고 예. 그때부터는 더 이상 노모 이재명 민주당. 네. 그러면 당이 달라진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솔직히.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건전한 게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보수 진보 전부 다 좀 건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치가 상당히 후퇴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후퇴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쓰는 이유는 네. 이게 특정인 당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자꾸 표현을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당이죠. 그런데 3월 26일이 지나고 만약 그 뒤에 3말 4초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시면 예, 예. 판이 바뀌는 거죠. 판이 바뀌죠. 예. 그때는 12월 3일부터 그날까지 계속됐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 예, 예. 다른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루하루가 내일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내일 중요하죠. 내일 네. 중요하고 이번 주 금요일 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 그럼요. 예까지는 이 판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때 판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 국민 앵커 박성규 앵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신 시사 유튜브 채널 박성규의 직설 이 조금 전에 직원 말씀을 쭉 들었었다시피 현장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앵커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뉴스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한번 머리가 터지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저기 방송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다 알고 예. 그러니까 이 팩트가 가끔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예.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모든 현상을 이렇게 쫙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박성규의 직설 여기도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에 띄워드릴 텐데 이 많은 그 구독 그리고 시청 응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송국권의 이 혼술이란 프로그램에 우리 송 선배를 굉장히 제가 진짜 저보다도 실제로 형님이시고 저는 형이 없습니다. 그 사적인 걸 떠나서 존경하고 또 이 송국권의 혼술이 이 보수 우파의 이 투쟁을 이끄는 허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교과서로 보시고 아이고. 가끔 이제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할 때는 한번 직설에도 들러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저 두 사람 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서로 띄워주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번 그 방문해 보시면은 아마 그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이게 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뭔가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는 그때 이제 다시 정말 한번 달라진 대한민국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음에는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